안녕하세요. Good Writing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첨삭 시간인데 볼게요. 논리는 별로 그렇게 논리래. 어휘랑 어법 같은 경우는 그렇게 틀린 게 없어요. 하지만 논리가 굉장히 많이 틀렸습니다. 오늘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자, 여기다가 초이스 써놓고 뒤에 whether이라고 써놓으셨죠. whether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 형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뒤에 투부정사 형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해 갑니까? 만약에 whether를 쓰고 싶으셨다면 주어 동사 형태의 문장을 구성해서 따로 넣으셔야 되고, 앞에 초이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요걸 좀 살렸어요. 그래서 to think 이런 식으로 감사하는 건 그들의 선택이다. 자, 선택이라는 단어 자체에 whether이라는 요 의미가 같이 담겨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whether를 넣지 않으셔도 돼요. 이해 갑니까? 자, 두 번째, 여기에서 보면 is a thing이라고 쓰셨는데 제가 are two things라고 얘기를 했죠. 자, 요 뒤에 가보면 두 가지 형태가 설명이 돼요. 기계의 도입으로 인해서 음식을 하는데 편의성이 더해졌다. 그리고 많은 레스토랑들이 이제 음식을 제공을 하니까, 그치, 많은 다양한 음식이 제공을 하니까 사서 먹을 수도 있고, 그죠? 굳이 요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a thing, 한 가지가 아니고 there are two things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flutters the majority's heart, 요거 보면요 굉장히 사전적인 번역기적인 표현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대부분 자기 마음을 직설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문장으로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굉장히 번역기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표현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show라는 단어가 들어가기도 해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show이라는 단어를 써서 can be shown으로 제가 바꿨고요. 자, 두 가지를 얘기를 했다고 했죠. 두 가지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런 식으로 one하고 the other를 썼습니다. 자,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거 얘기할 때는 one, 두 가지 중에서 두 번째 거 얘기할 때는 the other를 쓰셔야 돼요. 이해 갑니까? 그 다음에 여기 ness, ness가 들어갔으니까 명사죠. 요거는 명사인데 앞에 관사 들어가 있어야죠. 그쵸? 더가 빠져 있어서 제가 더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요 단어 있죠? 요게 수동태로 나타내신 것 같은데 왜 앞에 비동사를 빼먹으셨을까? 자, 요거 어법 오류 하나 있고요. 자,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논리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설명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자, 요거 보시면요. 첫 번째 문장이 음식에 다양한 사람들의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첫 번째 지금 얘기한 게 여기 보시면 one is expectation of the dishes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음식에 대한 기대인데, 사실 요 기대랑 글씨가 잘 안 써지네. 자, 기대랑 diversification 이러면 이제 다양성인데, 기대랑 다양성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글 안에서는 사실 논리가 성립된다고 볼 수가 없어요. 보기가 좀 어려워요. 충분한 설명이 들어가면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 이 글에서 지금 충분한 설명이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연결하시니까 조금 글을 읽는 입장에서는 이게 인용이 왜 나오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alright? 이해 갑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아예 바꾸시거나, 방법은 첫 번째 문장을 아예 바꾸시거나, 아니면 여기에 제가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드릴게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그냥 전제를 바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the other부터는 괜찮습니다. 근데 one, 여기서부터 mill까지, further mill, 여기까지는 문장을 좀 내용을 좀 바꿔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야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요 기대를 다른 걸로 바꾸라는 얘기죠. alright? 자, 그 다음에 in the past, 과거에는 한정된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 다시 한번 음식에 다양한 주제문이 이겁니다.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게 음식에 다양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과거에는 한정된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기술과 재료가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자, 봅시다. 이게 두 개가 이제 원인이랑 결과,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 내용 자체가, 그죠? 근데 기술과 재료가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한정된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건요, 사실 논리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럼 왕들은 어떻게 될 건데? 귀족이나 왕족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요?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경우는 다양해요.
기술이나 재료가 부족하기도 했지만 가난해서 그럴 수도 있어. 그쵸?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야. 본인이 생각을 할 때는 기술이나 재료만 부족해서 그럴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듣는 사람이 볼 때는 야 음식을 제대로 못 먹는 이유는 가난해서가 크지. 어디 가서 옛날에 뭐 연어살을 집에서 구할 수가 있었어. 집에다가 뭐 랍스터나 이런 걸 싸게 팔아갖고 집에다가 가져와서 집에서 먹을 수가 있었냐? 옛날에는 대게도 비싸서 가끔씩 1년에 한두 번 먹는 사람들이 널렸었어. 요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본인이 할 말이 없어요. 뭔 말인지 갑니까? 자, 그래가지고 요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 음식에 다양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좀 요렇게 쓰셨는데 요거를 일상생활에서 전제를 조금 더 추가를 하는 거지. 다양하게 만드세요.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음식의 범위 확장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줌 혹은 좋은 영향을 줌 사람들에게 기쁨을 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해 갑니까? 자, 요걸 조금 더 풀었으면 일상생활에서도 요리할 수 있는 음식이 많아진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요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요 다음에 내용이 어떻게 돼야 되냐? 지금 여기 제가 지금 표시하는 거 보이시나요? 요 초록색으로 표시하는 부분. 요거는 굉장히 논리가 조금 부족한 거예요. 한정된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었는데, 자, 요렇게 그 이유랑 원인을 설명을 할 때는, 자, 봅시다. 이유와 이렇게 이 현상이 생긴 이유를 설명을 할 때는 항상 전제를 깔아줘야 돼요. 이해 갑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얘네는 이렇게 못했어. 요렇게 글의 구성이 돼야 됩니다. 이해 갑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그들이 무언가 새로운 것을 요리해 먹고 싶었다 하더라도 요게 바로 전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식에 있어서 제한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음. 왜? 기술과 재료가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이해 갑니까? 자, 요렇게 써야 되니까 제가 여기다가 추가를 해놨습니다. Although they wanted to cook something special, 그죠? 노멀한 게 아니고 스페셜한 거를 하고 싶었다는 얘기야. They could only choose to make a limited range of food. 제한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people were lack of technologies. 기술이랑 재료가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Alright? 이해 갑니까? 자, 여기에서 어법 같은 경우는요. limited ranges가 아니고 limited range죠. 그럼 앞에 관사 어가 붙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day로 그냥 표현을 하셨는데 이 day가 원래 문장에서는 이게 그냥 day로 그냥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no choice라고 생각을 해요. 얘랑 동일한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보면 그것도 성립이 되지도 않습니다. 어법이 수의 일치. 얘는 단수인데 얘는 복수잖아. 그렇죠? 수의 일치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요것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people were 요걸로 바꿨었습니다. 그 다음에 lack of technologies. 자, and 있죠. 병렬구조라 그래요. A와 B의 형태는 항상 같아야 된다. A가 단수면 B도 단수, A가 현재면 B도 현재, 시제가, 그쵸? 자, 요런 것처럼 병렬구조인데, technology, 여기다 technology라고 해놓으셨어요. 근데 and를 기준으로 해서 뒤에는 s를 붙여놨네? 병렬구조 성립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technologies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hey could prepare. 자, 그들이 마련할 수 있는, 그들이 준비할 수 있는, 그들이 뭐 감당 가능했던 요런 내용이 조금 더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추가를 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accessible 해놓고 여기다 원래는 점을 딱 찍으셨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점을 찍었다고. 근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문장이 되어야 돼요. 그냥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보다는 뭐 인터넷이든 뭐 친구 뭐 공동 구매든 그죠? 뭐 싸게 파는 시장이든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이용 방법을 통해서 더 accessible 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이수로 제가 요걸 썼습니다. diversification of dishes 요거 반복 너무 돼요. 그리고 이거 한 번 더 들어갈 필요 없어요. 어지간하면 간단하게 대명사를 표현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unable people to select their favorites. 자, 원래는 to make wide choices and select their favorites. choices라는 단어 선택이라는 내용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위에도 선택이라는 내용이 들어가는데 그죠? 본인이 쓴 에세이니까 아시겠죠? 근데 여기에서 똑같이 선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요걸 그냥 아예 진짜 자체를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it has enabled people 이거는 사람들 가능하게 했다. 사람들이 뭐 하는 것을 select their favorites 그들이 음식을 좋아하는 음식을 선택할 수 있게 그렇죠? 선택해서 만들 수 있게. 자, 그 다음 거. 자, 제가 여기다가 위에 choices를 지운 이유는 또 그거예요. 밑에 바로 choices가 또 나와야 되거든. 자, 원래 본인이 쓴 거는 무엇을 먹을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그들로 하여금 소소한 재미를 알게 해준다. 이거요. 한글로 쓰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영어로 쓰게 되면 굉장히 어색한 문장이 돼버려요. 논리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오케이? 자, 위에는 선택권이라고 얘기를 했어. 위에는 이제 선택권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쵸? 근데 요거를 갑자기 불확실하대. 그쵸? 아유, 펜이 잘 안 써지네. 불확실하대요. 자, 그러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얘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돼버려요. 앞에는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불확실하대요. 이거 말 됩니까? 안 됩니까? 본인이 생각해도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uncertainty를 제가 뭘로 바꿨어요? wide range of choices, 넓은 선택권이라고 바꿨습니다. 이해 갑니까? 자, 그 다음에 더 이상 음식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 자, 요거 있잖아요.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여자들이 주방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어. 그치? 자, firstly, people can spend more time on things. 자, 이 on things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things하고 이 cooking하고 여기는 이제 cooking은 괜찮아. 근데 이 things가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요. 야, things는 things 때 무슨 things라고? 뭐 공부하는 거?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야? 그러니까 명사가 그 목적이 정확하지 않단 얘기죠. 목적이 시간이 나긴 나. 그래, 음식에 투자하는 시간보다 다른 거에 투자할 시간이 더 난다는 얘기야. 근데 그게 다른 것인지, 뭐 행동하는 것인지, 물건인지, 뭐 잠자는 것인지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됐단 얘기죠. 이해 갑니까? 자, 그래서 아예 문장을 바꿔버렸어요. Don't need to spend much time. 더 이상 많은 시간을 쓸 필요가 없다. For cooking anymore. 요리에. 그리고 나서 뒤에다가 이제 우리 이용자님이 우리 알렉스 분이 말씀하신 뭐 옛날에는 주방에 갇혀 있었지만 지금은 음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 없다. 요게 이 논리가 성립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anymore 들어갔다는 거 항상 잊지 마시고 더 이상 don't need to 더 이상 뭐 할 필요 없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여자들은 음식을 하느라 대부분 주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라는 게 본인이 우리 이제 알렉스님이 생각하신 그런 문장의 형태일 거예요. 근데 요건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곧대로 쓰시면 안 돼요. alright? 자,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많이 썼다도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조금 더 거의 대부분 음식을 하느라 못 나온 거잖아. 음식을 하느라 앉아있을 겨를이 없었던 거야. 그죠? 그럼 이거를 강조를 했어야겠지. 그럼 갇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We're almost stuck in the kitchen. 이렇게. 이해 갑니까? 자, 다음 거. 아이고, 여기도 굉장히 오류가 많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오류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자, 수많은 레스토랑들은 본인이 쓴 거야. 빠른 조리 능력과 소비자 친화적인 가격을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즉석으로 음식을 제공한다라는 게 본인의 얘기예요. 왜냐면 요 앞에 뭐라 그랬냐면 두 번째로 improvement of cooking 음식의 발전은 조리의 발전은 has flourished the culture of eating out 밖에서 먹는 외식 문화를 창조해냈다라는 건데 사실 첫 번째 문장은 나쁘지 않았어. 여기까지는 나쁘지 않았어요. 굉장히 괜찮았어요. 하지만 자, numerous different restaurants have performed that people can go offhandedly 즉석으로 들어갈 수 있는 뭘 창조해냈는지 알아야지. 목적어가 없습니다. 이해 갑니까? alright? 자, 사람들이 문법으로 문장적으로 볼 때는 조금 갸우뚱할 수 있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를 해냈는데, 그러니까 그 레스토랑들이 뭔가를 이제 트렌드를 창조를 해냈어. 사람들이 즉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근데 들어가서 바로 즉석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다. 그런 현상을 그런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사람들이 즉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한글로도 이해가 잘 안 가요. 이해 갑니까?
자, 그래서 수많은 레스토랑들은 다양한 메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아예 문장을 바꿔버렸습니다. 메뉴라는 단어를 넣고요. 그리고 본인이 쓴 것처럼 그리고 그 덕분에 그들의 무슨 능력 덕분에 소비자 친화적인 가격으로 음식을 빠르게 준비하는 능력 덕분에 thanks to their ability. 그죠? 그리고 쉼표 있습니다. 덕분에 그죠? People can go off-handedly. 자, go in off-handedly. 그들은 즉석으로 들어갈 수 있고 뭐 할 수 있다?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뭐 할 수 있게 되었다. 뭐 밥을 먹을 수 있겠다. 이런 거는 이제 본인이 조금 더 추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제가 빈칸으로 마무리를 해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부분인데 competitiveness in time. 자, 볼게요. 제가 여기에서 이걸 이렇게 economy of time을 써놓으신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코노미 같은 경우는 경제란 뜻입니다. 경쟁력이 아니고요. 경제예요. 경제이기 때문에 나라 경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경제학과 혹은 경제 과목 이렇게 얘기할 때 이코노미를 쓰지 경쟁력이랑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시간적인 경쟁력, 시간에 있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문장이 되려면 competitiveness in time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요걸 이제 제가 한글로 좀 써봤어요. 요 마지막 부분. 이와 같이 음식 조리의 심플리시티는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고 경쟁력 있는 소요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뭐 소요 시간에 있어서 경쟁력을 제공함으로써 이렇게 되겠죠.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자, 여기에서 제가 좀 깜짝 놀랐던 게 요즘 뭐 그 소설 같은 거 쓰시나요? 소설 형태의 뭐 저널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읽으시면 사실 나쁘진 않아요. 이렇게 끝마치는 게 그러니까 저널을 쓰시는 거라면. 근데 만약에 본인이 지금 이제 시험을 대비를 하는 거라면 이렇게 쓰는 거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따금씩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왜 사는지 묻는다. 뜬금없이 사는 거 나오죠. 적어도 나에게 그 수많은 이유 중 하나는 음식을 걱정 없이 먹는 것일 것이다. 당신은 어떤가? 자, 음식을 걱정 없이 먹는 거랑 지금 그 우리 주제가 뭡니까? 주제가 지금 has the easiness of cooking improved life? 삶의 그 질의 향상이란 음식을 걱정 없이 먹는 그런 왜 사는 거랑 그치?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제가 묻고 싶네요. 요거는 조금 고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주제랑 근데 오늘 에세이 자체가 좀 주제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컨셉을 약간 미묘하게 다르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얘기를 할 거면 음식의 이즈네스가 음식을 하는 데서의 그런 좀 단순하면 단순화, 편의성이면 편의성 이런 걸 딱 타겟을 딱 하나만 잡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짧은 에세이 안에 여러 개를 포함해서 얘기를 하려니까 에세이가 얘기를 하다 말고 결론은 모르겠고 이런 형태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300자 이내의 에세이를 쓰려면 조금 더 내용을 핵심에 가깝게 쓰는 노력을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처럼 이런 거 물론 본인이 저널을 쓰시는 거라면 상관은 없습니다. 저널은 본인의 이야기, 본인의 생각을 풀어서 쓰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시험을 대비한 에세이 같은 경우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차라리 이와 같이 음식 조리의 심플리시티는 다양한 음식이 제공하고 경쟁력 있는 소요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시간적인 면과 가격적인 면 그리고 다양한 음식에 대한 접근성을 최대한 살린다면 우리 삶의 질은 살리는 방법을 더 강구한다면 우리 삶의 질은 더욱더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 이런 식으로 에세이를 끝내셔야죠. 이해 갑니까? 이렇게 자, 지금은 우리 이용자님이 이렇게 요런 형태의 지금 제가 지금 요거 초록색으로 표시하는 요런 형태의 에세이를 쓸 단계가 아니에요. 요런 거 쓰지 마시고 어지간하면 요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 표시하는 거 있죠? 네모 표시하는 거 요런 형태의 마무리를 하도록 한번 해보세요. 감성적인 글은 자주 남발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잘못하면 굉장히 에세이가 산으로 가버립니다. 바다로 갈 에세이가 산으로 가버리면 안 되겠죠. 이 마지막 문단 때문에. alright?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잘 생각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에세이 이제 첨삭 여기까지 하고요. 요 밑에다가 제가 이제 좀 써놨어요. 이렇게 자, 책 많이 좀 읽으시는 거 이해가시죠? 책 좀 많이 읽으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